왜 한국 사람만 특별 대우를 하는 거죠? 여성은 화가 나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그건 당연한 거라며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여성은 할 말이 없어져서 그냥 끄덕거릴 뿐입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스페인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루시아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로사라는 언니가 있습니다. 5살 차이가 나는 언니는 어릴 때부터 제 우상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용감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언니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언니가 피아노를 치면 저도 피아노를, 언니가 테니스를 치면 저도 테니스를 시작할 정도라서 부모님은 저를 보고 작은 로사라고 부르실 정도였습니다. 특히 여름마다 우리 가족이 말라가 해변에 갔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언니는 늘 저를 등에 업고 파도 타기를 해주었고 모래성을 함께 만들면서 공주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거든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미소가 지어지네요. 저녁이면 해변가 작은 레스토랑에서 파에야를 먹으면서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늘 우리 루시아는 특별한 아이야. 넌 반드시 내 꿈을 이룰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언니 집에 가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스페인 전통 요리인 토르티아를 만들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 자매는 그렇게 가까웠고 서로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힘들 때면 언제나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을 더욱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의 충격과 배신감은 아직도 마음이 아플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일요일 저녁 언니와 함께 토르티아를 만들던 때였습니다. 제가 양파를 썰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저에게 말을 시작했는데 평소와 다른 언니의 표정에 저는 칼질을 멈추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상상도 못했던 말이 언니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나 한국인과 연애하고 있어. 우리 회사 해외 사업부에서 온 정우라는 사람이야. 순간 제 손에서 칼이 떨어질 뻔했어요. 한국인이라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 사람이라고? 저는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에게 농담하지 말라면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 사람을 말하는 거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언니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 한국이 맞아. 정호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에서 파견된 직원이야. 우리가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까워졌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언니가 왜 하필 한국 사람인가요? 스페인에도 좋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너무 멀잖아요. 언니는 정호 씨와 사귄 지 8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다시 생각해보라며 8개월밖에 안 사귀었는데 어떻게 벌써 결혼을 생각하느냐면서 너무 성급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여자들의 권리도 잘 안 지켜진다고 들었어. 거기는 아직도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한다면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언니는 제 말을 가로막으면서 말했습니다. 루시아, 넌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어.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야. 정우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내가 한번 만나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언니가 정호 씨를 우리 가족에게 소개시켜준 날, 저는 일부러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정호 씨가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인다며 좋아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왔습니다. 언니가 결혼 후에 한국 국적을 신청하겠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스페인 국적을 포기하겠다니 저는 그날 밤 혼자서 많이 울었습니다. 마치 언니가 우리 가족을, 우리나라를, 그리고 저를 버리고 떠나는 것만 같았거든요. 언니, 왜 굳이 국적까지 바꾸려는 거야? 결혼은 할 수 있다 쳐도 이건 너무하잖아. 하지만 언니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루시아, 이건 내 인생의 선택이야. 난 정우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내가 이해해주길 바래. 그 후로 우리 자매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매주 하던 일요일 모임도 뜸해졌고 통화도 짧게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주던 우리 자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시간은 차근히 갔고 결국 언니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마드리드의 산타마리아 성당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저는 그날 아침까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언니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닌 뭔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서운함의 눈물이었죠. 결혼식에는 정호 씨의 가족들도 많이 오셨어요. 검은 머리에 동양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성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신기했던 건 그분들이 모두 스페인어로 인사를 건네려 노력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냉담했습니다. 축하는 했지만 진심을 담지는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언니는 알았을 거예요. 결혼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더 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는데 그 소식은 언니가 한국 국적을 신청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언니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스페인 여권을 포기한다는 건 제게는 마치 우리 가족과의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오히려 저를 다독였어요. 루시아, 이건 우리나라가 싫어서도 우리 가족이 싫어서도 아니야. 난 그저 내 새로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은 것뿐이야. 국적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너를 덜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명절마다 화상통화로 언니를 보면서도 한복을 입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왠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는 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처럼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도 줄어들었죠. 가끔 언니가 보내주는 서울에서의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언니의 모습에 안도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행복한 모습이 저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서 갑작스러운 제안이 왔습니다. 언니가 이번에 한국 여권을 받았는데 같이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언니의 여행 제안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망설였어요. 3년 동안 우리는 어색한 관계였으니까요. 화상통화로 안부를 전하는 것 말고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자매가 갑자기 함께 여행을 간다니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저랑 화해하고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면서 제가 많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저도 언니가 보고 싶었거든요. 예전처럼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하고 웃던 그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언니는 스위스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2주 정도 여행해 보자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수락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우리 자매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드리드 공항에서 언니를 3년 만에 직접 만났을 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제가 알던 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식 패션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스페인 사람 같았고 말투나 제스처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바로 언니가 들고 있던 짙은 남색의 여권이었죠. 스페인의 붉은색 여권이 아닌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또다시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어요. 첫 목적지인 취리히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언니는 저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하철이 얼마나 편리한지,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처음엔 귀찮게 들렸지만 점점 듣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루시아, 너도 한번 한국에 와보면 좋겠어. 내가 왜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래도 난 우리 스페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곧 제가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거란 걸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바로 취리히 공항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일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언니가 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언니에게 어디를 가냐며 입국 심사대는 이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저기 외국인 전용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갈 거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한국인이 외국인 전용 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다니요? 스위스 공항에 그런 게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 스페인 사람들도 그 전용 심사대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저는 그곳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일반 입국 심사대에서 한참을 기다리는 동안 언니는 이미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뿐만이 아니라 이 광경은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반복됐습니다. 거기서도 한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있었거든요.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한국 사람들만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그때 마침 지나가던 공항 직원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 여행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관광객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불법 체류나 범죄를 거의 하지 않고 관광 수입도 매우 높고 무엇보다 예의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특별히 한국인들을 위한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도입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는데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건 숙소에 도착해서 언니가 보여준 통계였습니다. 한국 여권으로는 190개국 이상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스페인보다도 더 많은 숫자였고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들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한국 국적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전 세계 공항들이 한국인들에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지, 그리고 왜 언니가 한국 국적을 선택했는지도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일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로마의 한 카페에 앉아서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는데, 저는 궁금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유럽의 여러 나라 공항에서 대우를 받게 된 건지에 대해서요.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엔 너처럼 의아했어. 하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이해하게 됐지.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더라고. 그때 마침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이탈리아 공항 관리자분이 우리 대화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15년간 공항에서 근무하면서 봤는데 한국 여행객들은 정말 특별해요. 첫째, 불법 체류 사례가 거의 없어요. 둘째, 공항 규정을 철저히 지키시죠. 셋째, 관광할 때도 매너가 무척 좋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의 강국이에요. 관광객들의 소비도 높고 문화적인 영향력도 크죠.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등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더 편리한 입국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드라마나 수출하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요? 언니가 덧붙여 설명해 주었어요. 루시아, 너도 알지?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거, 그리고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것도, 이건 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야. 게다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핸드폰은 삼성 걸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언니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IT 기술이 무척 발달했어. 그래서 여권에도 최첨단 보안 장치가 들어있대.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대. 그래서 공항에서도 더 신뢰하는 거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세계 각국의 공항들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입국 절차를 제공하는지.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국가 경쟁력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한국의 위상 때문에 재미있는 일들도 생기고 있어. 내가 들려줄까? 저는 궁금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여권의 가치가 너무 높다 보니 의외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루시아, 너 믿을 수 있겠어? 요즘은 한국인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 특히 중국인들이 많다고 해. 응? 한국인인 척을 한다고? 어떻게? 언니는 자신의 한국 여권을 꺼내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권을 위조하거나 심지어는 훔치기도 한대. 그래서 공항에서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한국 여권을 제시하면 특별한 질문을 한다고 해. 그러면서 언니가 보여준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물어본대. 조용필 씨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박찬호의 운동, 종목은 무엇인가요? 한글을 창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같은 거. 저는 언니가 말한 질문들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서 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언니는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 응, 이제는 할 수 있어. 처음에는 나도 몰랐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 조용필은 한국의 전설적인 가수고, 박찬호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야구 선수,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만드셨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술술 답을 이야기하는 언니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언니가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까지 꿰고 있다는 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언니가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나 같은 금발의 외국인은 오히려 이런 질문을 잘하지 않아. 왜냐하면 애초에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대신 내 여권이 진짜 한국 여권이 맞냐고 몇 번이고 확인하지. 저는 궁금해져서 물어봤습니다. 언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게 된 거야? 응, 처음에는 나도 너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 하지만 정우를 만나고 한국에서 살면서 조금씩 알게 됐지.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야. 첨단 기술도 대단하지만 오랜 역사와 문화도 소중히 여기거든. 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 언니가 말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도 정말 열심이야. K-팝, 드라마, 영화,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잖아. 그래서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넷플릭스 드라마도 많이 한국 작품이었고 화장품도 한국 제품을 쓰고 있었거든요. 루시아, 넌 아직도 내가 한국 국적을 선택한 걸 이해 못하겠어? 언니의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파리의 에펠탑 아래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저는 마음속에 꾹 눌러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미안해.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미안하다니? 무슨 말이야? 언니가 정우 형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한국이라는 나라도 형부도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번 여행하면서 알게 됐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리고 언니가 왜 그곳을 선택했는지도 한국을 그저 지도에서나 보던 먼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였네. 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루시아,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내가 걱정됐던 것도 이해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언니는 정말 기쁘다. 근데 언니 궁금한 게 있어.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야?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안전한 거? 밤늦게도 혼자 다닐 수 있고 길에 뭘 두고 와도 거의 그대로 있더라고. 그리고 모든 게 빨라. 배달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아, 의료 시스템도 정말 좋아. 스페인보다 훨씬 저렴한데 의료 수준은 더 높더라.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데 왜 그동안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았어. 한국 얘기만 나와도 표정이 안 좋아졌잖아. 제 마음이 아파왔어요. 제가 얼마나 고집스러웠으면 언니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요? 언니,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그리고 혹시 괜찮으면 다음에 언니네 집에 가볼 수 있을까? 언니의 눈이 반짝이면서 기쁜 표정이 됐습니다. 정말? 너 한국에 오고 싶다고?
와, 드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오면 맛있는 거 정말 많이 먹여줄게. 한강에도 가고 남산타워도 가고. 언니가 신나서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이에 있던 차가운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국제화는 단순히 여권의 힘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마드리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2주라는 시간 동안 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마드리드 공항에도 외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가 새로 생겼는데 역시 한국 사람도 그곳을 바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대우를 못 받지? 라고 불평했을 텐데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결과물이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부모님께 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모님께 제가 그동안 너무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언니와 형부에게 못되게 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흐뭇해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을 했었는데 로사 언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너무 마음이 놓였고 형부도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형부는 명절 때마다 저희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안부를 여쭤보고 스페인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요즘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막 없이도 몇 마디는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짧은 문장이지만요. 다음 달이면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언니와 형부를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네요. 한강에서 치맥도 먹어보고 남산타워도 가보고 언니가 자랑하던 지하철도 타보고 싶습니다. 특히 기대되는 건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거리, 배달 음식, 빠른 인터넷, 친절한 사람들, 언니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언니가 저를 여행에 초대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언니가 한국인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국적을 바꾼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용감하게 한 걸음을 내디딘 거니까요. 그리고 한국을 여행하면서 저도 용감하게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고 많이 느껴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루시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여권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많이 즐기고 해외여행을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국력도 많이 올라간 이유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나라도 190국 이상이기도 하고 유럽의 여러 공항에서 한국인만을 위한 입국 심사대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